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30에서 31쪽입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은 어떤 먹이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먹이 관계.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벼는 메뚜기가 먹죠. 메뚜기의 먹이가 벼야. 그런 식으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메뚜기는 먹고 벼는 먹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번,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먹이 관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먹이 사슬이 있고요. 먹이 그물이 있습니다. 먹이 사슬은 생태계에서 생물 먹이 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먹이 그물은 하나의 먹이 사슬이 아니고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얽혀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먹이 그물은 그물처럼, 먹이 사슬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먹이사슬의 예는 이렇게 벼, 메뚜기, 개구리입니다. 벼는 메뚜기에게 먹히고요. 메뚜기는 개구리에게 먹힙니다. 자, 여기서 화살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먹이 관계를 나타내는 화살표는 먹히는 생물 하고 먹는 생물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먹는 생물. 벼를 먹는 생물이 메뚜기란 얘기예요. 화살표 어떤 뜻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먹이 그물을 볼게요. 그 먹이 그물은 사슬이 얽혀 먹이 사슬이 얽혀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얘가 상대적으로 생태계에서 여러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유리한 먹이 관계예요. 왜 유리할까? 유리한 먹이 관계래. 이런 거야. 만약에 먹이 사슬만 있다. 생태계에 벼, 메뚜기, 개구리만 있다. 근데 메뚜기가 멸종됐어. 그럼 개구리 어떻게 돼? 굶어 죽겠지. 먹이가 없잖아.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유리한 게 아니에요. 먹이사슬은. 근데 먹이 그물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먹이사슬이 얽혀 있으니까 하나의 먹이가 없어지면 다른 먹이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이 그림이 먹이 그물인데요. 예를 들어 매는 화살표 먹히는 생물과 먹는 생물이라고 했어요. 매가 먹는 생물은 먹는 먹이는 뭐가 있어? 요렇게 가보면은 여기 다람쥐 있죠. 요렇게 가보면 여기 매 있죠. 요렇게 가보면 여기 개구리 있죠. 요렇게 가보면 여기 참새 있죠. 매가 먹는 먹이는 이렇게 다람쥐, 개구리, 뱀, 참새가 있어. 하나 뱀이 멸종한다고 해서 매가 굶어 죽나? 그렇지 않죠. 먹이 다람쥐 먹거나 개구리 먹거나 참새 먹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유리한 먹이 관계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를 화살표로 나타낸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어느 걸 먹고 누가 누구에게 먹히고 그런 거를 선생님 여러분들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간단한 것은 아래 탐구활동하면서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먹이 관계 노래하기 탐구활동 준비물 있고요. 탐구 방법 봅니다. 아래에서 생물 한 가지를 골라 여러 가지 벼, 메뚜기, 토끼, 참새, 개구리, 다람쥐, 뱀, 매, 옥수수, 나방, 애벌레 이렇게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를 골라 이름표에 생물 이름을 적고 이름표를 목에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른 생물과 먹이 관계에 있는 생물의 이름표를 가진 친구의 손을 잡고 먹이 사슬을 만들어 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고른 생물과 먹이 관계에 있는 친구를 찾은 후 친구의 줄을 잡아 먹이 그물을 만들어 봅니다. 먹이 그물과 먹이 사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이름표에 썼어요. 이렇게 벼, 메뚜기, 개구리, 매. 먹이 관계대로 손을 잡았더니 이렇게 손을 잡았습니다. 벼는 메뚜기에게 먹히고요. 메뚜기는 개구리에게 먹히고요. 개구리는 매에게 먹히죠.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손을 잡아서 이렇게 먹이 사슬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거는 먹이 그물을 나타낸 모습인데요. 먹이 그물. 여기 약간 올려서 여기 봅시다. 벼는 메뚜기에게 먹히고 메뚜기는 개구리에게 먹히고 개구리는 매에게 먹히죠. 요 부분을 먼저 나타내 볼게요. 이 친구는 이름표에 벼라고 썼어. 그리고 이 친구는 이름표에 메뚜기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름표에 개구리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뱀이라고 쓰고
이 친구는 다람쥐라고 썼습니다. 다람쥐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있는 친구끼리 서로 먹이 관계에 있는 친구끼리 줄을 잡아 먹이 그물을 완성하는 거예요. 벼 갖고 있는 벼는 메뚜기한테 먹히니까 이렇게 줄을 잡고요. 메뚜기는 개구리한테 먹히니까 이렇게 줄을 잡고요. 개구리는 뱀한테 먹히니까 이렇게 줄을 잡고요. 뱀은 매한테 먹히니까 줄을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벼는 또 다람쥐한테 먹히니까 이렇게 줄을 잡고요. 다람쥐는 뱀한테 먹히지 않고 뱀은 없고 여기 줄을 안 썼으니까 원래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선을 안 그렸네. 그 다음에 다람쥐는 매한테 먹히니까 이렇게 줄을 잡고요. 그리고 개구리는 매한테 먹히니까 이렇게 줄을 잡고요. 이렇게 해서 먹이 관계를 연결을 해보면 그물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 먹이 그물처럼. 그래서 여러 생물이 함께 살기에 유리하다고요. 이해되셨죠? 2번 먹이 그물과 먹이 사슬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야기해봅니다. 공통점 생물들이 먹고 먹히는 관계가 나타납니다. 생물들이 먹고 먹히는 관계가 나타나고요. 차이점 먹이 사슬은 한 방향으로만 연결되어 있지만 먹이 그물은 여러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먹이가 없어지더라도 부족해지더라도 다른 먹이를 먹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4번 생각해보기 벼, 메뚜기, 개구리의 먹이 사슬에서 개구리 이후 먹이 관계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이렇게 뱀, 매 이렇게 이어지겠죠. 뱀, 매 이렇게 2번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중 생태계에서 여러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유리한 먹이 관계는 어느 것일까요? 먹이 사슬이죠? 먹이 사슬이래. 먹이 그물이죠? 먹이 그물입니다. 왜 그래요? 그거는 먹이 그물은 어느 한 종류의 먹이가 부족해지더라도 다른 먹이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칠 건데 이번 관계는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먹이 관계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먹이 사슬을 배웠고요. 그리고 하나는 먹이 그물을 배웠습니다. 얘는 사슬 모양, 얘는 그물 모양.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생물들이 함께 살기에 더 유리한 먹이 관계는 먹이 그물이다. 먹이 그물. 얘가 더 유리하다. 그 이유는 뭐야? 먹이가 부족해도 다른 먹이를 먹고 사면 되니까.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